자, 저희가 이제 어제도 사실 상속세 주제를 좀 다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상속세 관련 공개 토론을 놓고 제안 역제안을 이제 핑퐁처럼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권성동 대표가 수락을 했습니다.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무제한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는데 다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3대3 토론으로 최대한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대3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는 원내대표 제안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게 맞다. 내가 가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가 되느냐 했고요.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는데 갑자기 급이 맞지 않는다며 3대3 제안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또 말을 바꾼다. 이 대표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 원내대표 카운터파트는 내가 아니겠느냐. 권 원내대표가 법조인이라 세법을 좀 알겠지만 나는 회계사 출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래 갖고 토론이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김두수 원장님. 일단 이런 기싸움은 서로 상대가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하긴 하는데 뭐 형식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 뭐 1대1 토론도 가능하고 3대3 토론도 가능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서로 간에 뭐 협의할 내용인데 지금은 이런 대선이나 이런 걸 앞두고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좀 돋보이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어려움을 좀 뚫고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한 명을 키우자기보다는 이제 이걸 본인의 논리대로 세 사람이 한꺼번에 나와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은 뭔가 회의를 해서 깊이 숙의하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은 별로 없고, 이렇게 마치 이제 정책 경쟁하듯이 토론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이기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해서 서로가 합의 보고 상대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특히 이제 국회 원내에서 만난다면 뭔가 생산적인 걸 내야지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이런 상속세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아닐 때는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상도 별로 없었고 또 그래 복잡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 세수 추계나 이런 가운데 굉장히 세수가 잘 안 들어온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요 정당들이 특히 양당들이 서로 깎아주기 경쟁을 하고 있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다음에 정말 그 소를 뭐 사오거나 뭐 해야 될 돈이 있어야 소를 사오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너무 자기 표만 생각해서 뭐 수도권 중산층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자 감세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런 깎아주기 경쟁을 한다면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그 상대적 박탈감이 안 느끼게끔 우리 세수 전반에 대한 그런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김두수 원장님 말씀은 이제 조기 대선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선거용으로 이러는 거다 이런 지적 같거든요. 예, 김 수장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그 개혁이 연금 개혁도 있고 출산율 대책도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 상속세 지난 그 연말에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50% 하자고 그랬는데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지 않아서 얼마 안 돼서 지금 이게 나온 이유는 이제 표가 보이는 거죠. 중산층의 표가 이재명 대표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산층 요즘 아파트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조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3, 40억, 50억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뭐 50에서 40 내린다든가 또는 지금 기초공제 그걸 2배로 해가지고 18억 정도 되는 한 뭐 2, 30억 되는 정도의 아파트를 물려줄 때는 뭐 별 문제 없도록. 그런데 이거 하면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열받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서울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분당을 빼고는요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표를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눈앞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갈팡질팡하는 게 보이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벌들 상속도 같이 하자 해서 한도를 없애자고 하는 건데 이 문제도 굉장히 사실 본질적으로는 충돌이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좋은데 이제는
내가 원내대표하고 뭐 얘기할 수 있어? 뭐 비대위원장하고 회의지? 뭐 급을 따지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판이 정말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이게 비극이고 하나 예를 들면은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그 권위주의의 끝판왕인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을 때 어떻게 그 대화를 했냐면 똑같은 좌석에서 굉장히 동등한 그 위치로 그 대화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두 개 정당의 핵심 가치가 드러난 어떤 논쟁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좀 디테일해졌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기업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좀 큰 대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너무 상속세 내고 나면 뭐 40% 가지고 다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어쨌든 뭐 보수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중도로 그 소위 서민과 중산층 특히 수도권 중산층을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번 이제 대선 조기 대선의 준비를 공약을 누군가 다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그 부부 합산 18억이 과연 플러스 요인이 될지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 그러니까 서울의 일부들한테는 땡큐가 되지만 뭐 강남 3구는 땡큐가 되지만 경기도라든지 지방 같은 게 부산 뭐 대전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을 더 치밀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원론적으로 보면 이번 윤 정권이 한 번도 3년차 일어서 전체 세원을 예측하거나 실제로 그 말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그에 맞는 예산 집행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계속 창고가 구멍이 나는 몇십 조씩 비어가는 이 공간 속에서 여전히 깎아주는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양당이냐 그냥 표심만 계산하지 나라는 그들 놔도 우리는 살겠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댓글을 보니까 1대1 토론에 이딴 거 말고 각기각층 전문가 불러서 공청회나 해라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 60%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최소한 상속세 때문에 아파트 팔아야 하는 사태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하는 이유가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신용기 대표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토론이라는 걸 우리가 왜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토론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토론해가지고 이겨서 무슨 뭐 토론 상 받는 것도 아니고 토론이라는 것이 문제를 발굴해서 국민적 환기를 시키고요. 결국에는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 접점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게 토론의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 될 텐데 저는 사실 뭐 급에 대한 부분도 저는 뭐 따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당대표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뭐 급에 대한 문제도 뭐 따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주제가 너무 좀 부분에 국한돼 있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라든지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익 그리고 거기에 배제된 사람들의 또 나름의 또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 보편 주제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당대표급이 나와서 토론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번에 보수진보 논쟁 같은 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 저는 토론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더 조금 더 넓히자면은 인구 위기 내지는 AI로 인한 일자리 위기 내지는 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했으니까 안보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한 3번에 나눠서 토론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논의한다라고 하면은 매우 유의미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상속세 뭐 공제 부분을 어디까지 하느냐 최고 세율을 어디로 하느냐 세수가 어떻고 이거 너무 좀 지엽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전문가들이나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단에서 사실은
그때그때 맞춰서 융통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을 놓고 지금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리가 불로소득에 대한 관점 이런 걸 저는 좀 토론을 굳이 한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더 과세를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뭐 상속세라든지 자본세에 대해서 더 과세를 늘려갈 것인지 이런 큰 방향성이 아니라 그냥 상속세로 국한해서 그것도 뭐 어느 세대까지를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과세의 부담을 주겠느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당 대표들이 할 토론 주제는 좀 아니지 않나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댓글에 이제 민주당이 이젠 보수다 이런 댓글 올려주신 걸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이제 이슈를 던지는 게 충분히 이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수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상당히 몰아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지금 그동안 두 가지를 했죠. 그 금융투자소득세,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그걸 이미 이제 그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했고 이번에는 이제 상속세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통계를 내봤더니 서울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곳이 대체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부과 대상이 약 그 통계를 보면 전체 아파트 중에서 상속 대상 중에 6.9%인데 이게 2.6%로 낮춰진다 그러고요. 아파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패배한 곳에서 표를 얻는 전략으로는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유효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세제 전반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 새로운 세제 정립에서 국민 모두가 공평한 과세가 된다는 전제 이런 것들이 깔려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표되는 대상을 생각해서 거기에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가업 상속 그 기업들을 이렇게 본인의 이제 자녀에게 가업 상속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기업의 상당 부분 중소기업이 해당되는데 이걸 지금 뭐 보니까 600억에서 1,200억 이렇게 이제 완화시키겠다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독일의 제도를 가져온 건 좋은데요. 여기에 독일은 사실 촘촘하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용을 뭐 5년 이상 유지할 것 그리고 본인의 그 주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떤 핵심이 일어나는 이런 조건들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런 가업 상속이 그 사회에 기여하게끔 해서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런 거 하면 그냥 눈먼 돈 확보하겠다라고 그냥 달라들어서 액수 혜택은 올리는데 실제 사회적 의무라든지 책임은 별로 안 지는 이런 식으로 좀 허술하게 짜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멀리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대적 박탈감이 안 느끼게 이렇게 세제 개편 전반이 같이 가야 된다. 그 점을 항상 정치인은 정치꾼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좀 표는 잃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 방향으로 좀 설득하려고 하는 뭐 한 발짝 또는 반 발짝 이런 해야 되는데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정신으로 너무 달라들면 그 표를 주려가도 미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상향 추진하는 거는 거의 뭐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를 이제 50%에서 40% 낮추는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가업 승계 문제하고 또 강소기업으로 그 이제 존속을 시켜서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아까 김영기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이제 이게 중도 보수 노선을 생각한다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 아닐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이 표가 보여서 고민하는 모습이 뭐 그건 좋아요. 좋은데 표현하는 게 너무 국민들한테 말장난으로 보인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보수였습니까? 중도 보수. 포퓰리스트의 끝판왕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무슨 저 쿠폰 뿌리고 이런 그 현금 지급하고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저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한 비판을 자제해온 평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항상 저는 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한테 제가 비판을 좀 하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자기가 무슨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입니까? 오죽하면 정현욱 의원이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많고요. 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실은 0.7% 차로 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슴 속에는 그냥 그 뼈아픈 그 0.7%가 보이는 거죠. 강남에 사는 한 100만 명이 눈에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강남에 많이 저는 못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다 보니까 아파트가 50억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 뭐 언론사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튀다 보니까 뭐 50억이 되고 60억이 되고 갑자기 자식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왜 잘해 봤더니 아버지 이제 그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거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재산세 제가 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아주 그 고액의 그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눈에 아른아른 하는데 이 대표가 이것만 볼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그 것이 안목도 키우고 제발 좀 말장난 하지 마시라. 영국의 보수당이 힘들 때 진보적 보수당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겠는데 자기가 중도 보수다 그러면 이건 정말 국민들을 그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김영주 의원님 보탬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의 의원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양당 체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모든 정당은 보수 블록과 진보 블록을 다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주의 때문에. 사실 전라도 보수는 천정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보수지만 지역으로 봐서 민주당을 올 수밖에 없었고 뭐 김상욱이 같은 경상도 진보도 갈 때 올 때 없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논란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중첩적인. 다만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 부분은 그동안의 민주당의 정책이나 실제 백그라운드로서 정말 양심껏 자기가 보수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공격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근데 뭐 전대협에서 임종석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 쭉 알다시피 내가 너무 친하지만 종북 좌파라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중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도 확장의 영역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결국 아이덴티티 문제로 가야 되지. 뭐 네가 보수냐, 내가 보수 아니다 이런 얘기는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보수라 그러면 다 보수 타령을 해요. 오늘 뭐 댓글도 이제 우리가 보수네. 그게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보수 영역을 확보할 거냐 하는 전략적 토론을 하고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어느 날 이재명 한마디에 전부 다 우리 당은 그냥 보수당이 돼버리는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